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인코텀즈 2010에 있어서의 각각의 규칙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11개의 규칙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11개의 규칙들이 가지는 그 인도, 그 다음에 위험, 그 다음에 비용의 이전하고 관련되어지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자격증 준비하시는 자격증 시험 급수에서는 그 원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각각의 규칙들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만 전반적으로 이해를 잘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코텀즈 원문에 있는 내용, 그것이 번역되어진 번역본이 있어요. 그 번역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이러한 각각의 규칙들이 가지는 의미, 이 의미를 알아야 단가를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텀즈는 상인들 사이에서는 흔히 가격 조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법률가들 입장에서, 학자들 입장에서는 인도 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지는 ICC에서 규정한 이 각각의 규칙에 대한 의미를 필두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떠한 단가로 해서 형성이 되어진지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EXW 현장 인도 규칙이에요. 현행 인코텀즈 2010은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룹이 모든 형태의 운송수단에 사용되어지는 규칙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형태의 운송수단에 사용되어지는 규칙을 7개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해상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어지는 규칙 4개, 이렇게 해서 크게 이제 2010은 운송수단에 따라서 두 개의 큰 그룹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EXW, 우리말로는 현장 인도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풀네임은 X워크예요. X워크라고 부릅니다. X워크. 자, 그림을 보시듯이 매도인이 있는 지역, 매수인이 있는 지역, 매도인이 있는 지역의 딜리버리, 인도의 표시가 이루어져 있죠. 자, 제일 처음에는 운송수단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에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EXW 규칙은 운송수단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 이 말은 하나의 운송수단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2개 이상의 운송수단이 결합되어진, 즉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운송수단이 결합되어진 복합 운송에도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해상 운송에도 쓸 수 있고, 항공 운송에도 쓸 수 있고, 철도 운송에도 쓸 수 있고, 또는 다른 종류의 운송수단이 2개 이상 결합되어진 운송 방식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운송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셀러 있는 지역에서 바이어 지역이 있는 지역으로 물품을 이동시키느냐, 그거는 이 단가 규칙으로 우리가 계약에 있어서의 가격 조건을 형성한 데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송수단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이 규칙은 국내 거래에 적합한 반면에 국제 거래에는 FCA 규칙이 더 적절하다는 표현인데, 요것 때문에 오해를 해서 안 돼요. 국내 거래에 적합하다라 했어요. 국내 거래에 적합하다. 적합하다 했지 국내 거래에만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국내 거래에 써도 되고 국제 거래에 써도 되는데 국제 거래보다는 국내 거래에 훨씬 더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이제 요 EXW 끝나고 나면 배울 거예요. FCA 운송인 인도 규칙이 있습니다. 이 운송인 인도 규칙하고 EXW하고 그냥 겉으로 봤을 경우에는 셀러가 있는 지역 근처에서 지역에서 물건을 바이어에게 넘겨준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유사하게 보여요. 근데 실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두 개는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점 중에 한 개가 이제 국제 간의 거래를 할 때는 수출국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수출 통관이라는 것이 이행이 돼야 돼요. 그런 수출 통관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그 문제점들이 좀 제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하고 관련되어서 봤을 경우에 실제 EXW는 수출 통관하고 관련되어지는 의무가 바이어에게 있어요. 대부분에 보면은 수출국하고 관련되어지는 어떤 법제 제도와 관련되어지는 것은 수출자가 제일 잘 알고, 수입국에 있어서의 법률 제도와 관련되어지는 것은 수입업자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습적으로 수출 지역에서의 수출 통관 절차는 수출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입국에 있어서의 수입 통관 절차는 수입업자가 하는 게 일반적인 관습이에요. 그런데
이 EXW 규칙은 수출국의 수출 통관도 남의 나라에 있는 수입업자가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나라의 법 제도와 관련되어진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출과 관련되어지는 통관 절차와 관련되어진 문제 때문에 사실은 수입업자가 수출 통관과 관련되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출하고 관련되어진 통관 절차 때문에 국제거래에 사용하는 것은 암만 해도 복잡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국내 거래에 쓰는 것이 좋다라고 했지 국내 거래에만 쓰라는 건 아니에요. 수입업자가 수출국의 법 제도, 특히 관세와 관련, 수출 통관과 관련되어진 제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거래에 적합하다는 거지 자신이 있으면은 수출 통관을 수입업자가 하면서 나는 무역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해도 돼요. 못하라고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국내 거래에 적합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FCA 규칙은 실제로 물건을 넘겨주는 장소는 수출지의 공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EXW와 비슷해요. 근데 이 FCA부터는 이제 실제 수출국의 수출 통관은 수출자가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XW하고 FCA하고 두 개를 비교해 봤을 경우에는 이 수출 통관하고 관련되어지는 문제 때문에 EXW는 국제거래에 쓰는 것이 좋고 FCA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제거래에 쓰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무조건 EXW는 국내 거래에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쓰면 틀렸다고요. 그건 아니라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인코텀즈 전체는 국제 거래에 써도 되고 국내 거래에서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원래 상인들끼리 거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지 굳이 국제 거래에 제한을 해서 우리가 이 인코텀즈라는 걸 만든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단가 표시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도 수출자, 수입업자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인코텀즈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국내 거래에 써도 무방하고 국제 거래에는 더욱 써도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각각의 규칙들이 가지는 특성들이 있는데 이 통관과 관련되어지는 부분들, 이 국제거래에는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되죠. 근데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번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특정 규칙들이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경우에 더 적합하다, 적절하다 이런 표현을 쓰지 꼭 거기에만 이렇게 해서 제한, 한정을 지어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규칙이 나중에 우리 FCA를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바로 얘기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EXW를 배우고 FCA를 배우게 되면 거의 보면은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물론 다르기 때문에 EXW, FCA라고 쓰죠. 그래서 매도인이 있는 지역에서 물품을 매수인이 인도해야 된다라는 이런 측면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EXW하고 FCA 거의 비슷하게 보여요. 근데 결정적인 부분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수출국의 수출 통관은 수출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고 수입국의 수입 통관은 수입업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근데 수출국에 있어서의 수출 통관도 남의 나라 사람이 수입업자가 직접 이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EXW 규칙을 쓰게 되면 수입업자가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번잡한 문제도 있지만 수출국에 있어서의 법률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통관 절차까지 남의 나라 상인이 이행해야 된다는 점에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국제거래에는 사용하기가 조금 복잡하고 약간 까다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EXW는 국내 거래에 적절하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국내 거래에만 써야 된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EXW 규칙은 수출 통관과 관련되는 복잡한 문제 때문에 국내 거래에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표현 나오면 틀렸습니다. 국내 거래에 적합하다. 근데 수입업자가 자신이 있으면 뭐를 하면 돼요? EXW에서 국제 거래 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자치, 당사자 합의 원칙이기 때문에. 자, X워크는 요게 EXW 풀네임이죠. X워크는 매도인의 영업 장소. 우리가 이러한 영업 장소는 공장이 될 수도 있고 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일을 하는 작업장이 될 수 있어요. 영업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의 처분 상태로 물품을 놓았을 때 인도가 끝이 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매수인의 임의의 처분 상태를 했어요. 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바이어가
그 수출자가 있는 공장 창고까지 자기 자신이 자기 나라, 자기가 있는 작업 장소까지, 영업 장소까지 물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운송 수단을 직접 수배를 해서 바이어가 직접 셀러가 있는 지역까지 가야 돼요. 가서 실제로 셀러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나라로 가져가야, 자기가 있는 영업 장소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셀러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셀러 입장에서는 계약의 내용하고 일치하는 물품을 제조, 생산을 하거나 획득을 한 상태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포장, 수출용 포장은 해야 됩니다. 수출용 포장을 한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바이어가 셀러가 있는 지역에 가서 그 물건을 받아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의 임의의 처분 상태라고 하는 것은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해도 없는 상태, 그때를 이제 임의의 처분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출용 포장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셀러가 수출용 포장을 한 상태에서 셀러 자신의 영업 장소에 바이어가 가지고 온 운송수단에 바이어가 실을 수 있도록 물건을 적절하게 놔두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임의의 처분 상태라고 불러요. 그럼 이런 건 임의의 처분 상태가 아니겠죠. 셀러가 자신의 영업 창고 안에 물건을 바이어가 가져온 물건을 놔두고 그 위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몇 단을 더 쌓아놨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가고 싶으면 위에 있는 물건 내려놓고 당신 물건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꺼내서 가세요. 이거는 임의의 처분 상태가 아니에요. 바이어가 아무런 방해 없이 자신이 가지고 운송수단에 물품을 즉시 실을 수 있는 상태예요. 요게 이제 임의의 처분 상태죠. 임의의 처분 상태. 요 임의의 처분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 포장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포장을 한 상태로 바이어가 자기 자신이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아무런 방해 없이 물건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놓아둔 상태, 그걸 임의의 처분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은 셀러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모두 다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습적으로 수출 통과는 수출자가 하는 것이고 수입 통과는 수입업자가 하는 것이랬어요. 근데 EXW의 경우에는 실제 수출 통관도 누가 하냐면은 바이어가 이행을 해야 됩니다. 즉 셀러는 수출 통관을 이행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바이어가 물건을 싣고 가기 위해서 운송수단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 운송수단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 운송수단에 물건을 실어야 되죠. 물건 실어주는 것, 그것도 셀러는 하지 않습니다. 물건 실어주는 것도 전부 바이어가 해야 돼요. 바이어가. 그래서 셀러는 물건을 포장을 한 상태로 그냥 놔두면 돼요. 그리고 바이어가 운송수단을 가지고 오면 이제 바이어가 이 물건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을 적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셀러가 해야 될 일은 포장을 해놓고 바이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태로 놔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셀러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이 가장 적은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냅니다. 최소한의 의무. 반면에 요거를 매도인 대신에 매수인으로 바꾸면 매도인 입장에서 최소한의 의무는 매수인 입장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최대한의 의무가 되겠죠. 최대한의 의무.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A, B, C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사항들은 뭐냐면 실제로 EXW 규칙을 사용하면서 당사자들끼리 실제 분쟁이 발생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쟁 발생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EXW 규칙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EXW 규칙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분쟁이 발생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방적 지침으로 인코텀즈 자체의 서문에서 우리가 안내문이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것은 각각의 규칙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이러한 안내문에서 미리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EXW 규칙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 간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비록 실무적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하기에 유리한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매도인은 물품을 적재할 의무가 없다. 근데 만약에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의 위험하고 비용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물품을 실어두다가 사고가 터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바이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서는 FCA 규칙을 앞으로 배울 건데 FCA 규칙은 셀러가 실제로
바이어가 가지고 운송수단에 적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요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FCA 규칙할 때 다시 구체적으로 할 거니까 일단 요거는 지금은 생각하지 말고 제일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매수인이 물건을 실기 위해서 운송수단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 운송수단을 가지고 오더라도 운송수단에 물품을 적재하는 것은 바이어가 하는 겁니다. 셀러는 이러한 운송수단에 물품을 적재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셀러가 물품을 적재해 주는 일을 했다. 그거는 누구의 위험으로 한 것이라고요? 바이어의 위험으로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EXW 규칙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셀러하고 바이어. 통상적으로 항상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이 셀러고 오른쪽이 바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EXW 규칙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로 단가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을 협상을 하게 되면 셀러는 약속된 날짜에 자신의 공장이나 영업 장소에 바이어가 물품을 가지러 올 겁니다. 그 가지러 올 것에 대비해서 가지고 갈 수 있게 포장만 해서 이렇게 놔두면 돼요. 그러면 바이어는 자기 자신이 트럭을 준비하든 선박을 준비하든 항공기를 준비하든 어쨌든 가지고 가야 되는 운송수단을 가지고 직접 와야 돼요. 직접 옵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부터 발생되는 모든 위험하고 비용은 전부 바이어 비용으로 해요. 따라서 셀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즉 셀러는 바이어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물품을 이 자리에서 들어서 적재하는 데 있어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위험하고 비용부터 자기 자신의 영업 장소까지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수반되는 모든 절차 이런 것들을 다 누가 이행해야 된다고? 전부 다 바이어가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게 뭐냐면 셀러는 바이어를 위해서 물품을 적재할 필요가 없다고요. 셀러는 포장만 한 상태로 놔두면 돼요. 그래서 물건을 실제로 들어서 적재하는 것부터 전부 누가 한다고요? 싹 다 바이어가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수출한 사람이고 또는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에요. 바이어가 운송수단 가지고 왔어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한여름입니다. 밖에 40도예요. 예를 들면 40도고 땀이 비 오듯이 와요. 그 여러분들 사무실 안에 앉아서 에어컨 바람 쐬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바이어가 와가 여러분 EXW 했어요. 바이어가 물건을 낑낑거리면서 들어서 올리고 있어요.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오지랖이 넓어서 이런 거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막 도와주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삑 나가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해서 들다가 널짜가지고 박살냈어요. 누구 책임이라고요?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바이어 책임이에요. 바이어 책임.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되어서 실제로 분쟁이 많이 발생. 물론 의도적으로 셀러가 바이어 쳐다보면서 팍 널짜서 깼어요. 그럼 그건 누구지 하면 그건 처음부터 셀러가 나쁜 놈이죠. 근데 물건을 도와주는 일을 하다가 실수로 해서 파손을 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로는 셀러가 배상 책임해야 될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실제 법적 소송이 많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라는 거예요. EXW는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셀러는 포장만 한 상태로 바이어가 가지고 갈 수 있게만 해주면 됩니다. 이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은 전부 바이어 책임이에요. 비록 셀러가 선의의 의도로 도와주기 위해서 물건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파손을 시켰습니다. 시켰다 할지라도 이미 셀러는 실제로 이 물품을 포장한 상태에서 바이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태로 놔뒀을 때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리 처음부터 마지 말라고요. 심적으로는 오지랖이 넓어서 도와주고 싶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셀러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꿋꿋하게 일 끝날 때까지 에어컨 바람 쐬면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요 시원한 곳에 가만히 있으라고요. 괜히 나아가 물건 들어주다 깨비게 되면은 인코텀즈 자체에서는 바이어 책임이지만 또 인간관계나 기타 여러 가지 관계를 할 때는 또 셀러는 마음이 닫혀 또 바이어는 여기에다 윽박 지를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문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이 뜻이에요. 문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EXW 원칙이 뭐냐면 수출용 또는 포장을 해놓은 상태로 물건을 놔두기만 하면 셀러는 모든 해야들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도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실제로 들어주다가 매도인이 실수로 물건을 파손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국제소송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러니까 하도 ICC에서 답답하니까 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여기 분명히 써놨는데도 또 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보면은. 예? 그래서 원리 원칙 정해진 그 합의된 방식, 그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게 가장 적절해요. 그래서 EXW 규칙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셀러는 바이어를 위해서 물품을 적재할 의무가 없다. 이게 첫 번째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물품을 국제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EXW 규칙으로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매수인은 매도인이 단지 수출을 위해 필요한 협조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 통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EXW 규칙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가 얘기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셀러하고 바이어하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통관이라는 부분, 국제거래를 할 때 통관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보통 관습적으로 수출국의 사정은 수출자가 잘 알 것이고, 수입국의 사정은 수입업자가 잘 알겠죠. 그래서 수출국의 수출 통관은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수입국의 수입 통관은 수입업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 EXW 규칙을 사용하게 되면 수출국가의 수출 통관도 수입업자가 하여야 됩니다. 수입업자가. EXW 규칙은 수출자가 수입업자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만 한 상태로 물품을 놔두면 된다 했어요. 가지고 운송수단에 물품을 적재해 주지도 않습니다. 수출 통관도 바이어가 해야 돼요. 바이어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셀러가 바이어를 위해서 수출 통관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출국의 수출 통관하고 관련되어지는 법 제도적인 측면이나 이를 이행해 줄 수 있는 전문가에 대한 정보는 외국인인 바이어가 찾는 것보다는 수출자가 찾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우리가 니네 나라의 수출 통관 절차를 잘 모르니까 혹시 수출 통관을 대신 이행해 줄 회사나 단체가 있으면은 그거 소개는 좀 시켜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협조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수출 통관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수출 통관은 처음부터 바이어가 하는 거예요. 요게 주의해야 될 사항 두 번째 거예요. 자, 다시 합니다. 첫 번째 게 뭐라고요?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해서 매수인이 가지고 온 운송수단의 물품을 적재할 의무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해서 수출 통관을 이행할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바이어가 요구하는 경우 협조는 해줘야 됩니다. 협조는 해줘야 돼요. 자, 세 번째 게 조금 이제 그 표현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뭔 말이냐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품의 수출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있어서 별표시 하세요. 제한적 의무. 자, 별표시 2억 5천만 개. 지금부터 2억 5천만 개 하면 저는 좀 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빨리 2억 5천만 개 하세요. 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정보에 대한 제공에 있어서 제한적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매도인은 실제로 세금이라든지 보고 의무와 관련되어서는 이러한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B에서 이런 얘기했죠. 두 번째 거에서. 수출 통관을 바이어가 해야 된댔어요. EXW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출자인데 국제거래를 하는데 EXW로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됩니까? 바이어가 오는 날짜에 그때까지 물건을 준비를 해서 포장만 해놓고 가져갈 수 있는 대로 하면 띵까띵까 놀아도 되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실제로 바이어가 차량 들고 왔어요. 와도 여러분 뭐 한다고요? 물건 실어줄 필요 없어요. 본인이 직접 다 실어요. 그 다음에 수출 통관도 누가 안 됐어요? 바이어가 안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그냥 물건 포장만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돈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아싸, 이렇게 좋은 게 어딨노? 랄랄랄라. 좋았어요. 자, 근데 이제 무슨 일 벌어지냐? 1년이 지나고 이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에 세금. 왜냐면 여러분이 사업을 했으니까 사업 소득이 생겼으니까 세금 내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출하고 관련되는 데 있어서 세금을 정산하는데 무슨 서류가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실제로 국제거래를 했기 때문에 수출 통관하고 관련되어지는 서류를 국세청에 자료로 내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EXW 규칙은 수출 통관 누가 한다고요? 바이어가 하죠.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조화가 띵까띵까 놀고 이래 있는데 1년 뒤에 사업자 소득 신고해야 되는데 공제받기 위해서 수출과 관련된 서류가 필요한데 그 서류 바이어가 가지고 갔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바이어에게 전화합니다. 또는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해가 몇 월 며칠 날 당신이 물건 가지고 갈 때, EX 물건 가지고 갈 때 그 우리나라 세관 통관하면서 수출 신고하면서 면장 받았죠. 그 면장 사본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바이어가 보내준대요. 자,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요. 다시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던 바이어가 말하는, 까먹었대요. 예, 까먹었대요. 그래서 제발 좀 보내달라 해서 이제 한 달 안에 세금 신고했는데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좀 보내주세요. 바이어 보내준대요. 근데 또 열흘 지나도 안 와요. 이제 여러분들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계속해서 안 받아요. 이제 계속 안 받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찾아갈 수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사업자 소득 신고할 때 누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금을 많이 냈어요. 자, 그래서 한 15일 정도 더 있다가 이제 여러분 화가 나서 다시 연락했다면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바이어에게 뭐라 하느냐? 왜 그때 안 보내줬나? 막 이러고 화를 내요. 그랬더니 바이어가 뭐라 하냐? 해외여행 갔다 왔대요. 까먹었대요. 자,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법률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 서류를 보내주기 싫어서 바이어가 안 보내줬을 수도 있고 실제로 진짜 까먹어서 안 보내줬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그러한 서류를 수출자가 요구했을 때 보내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겠을까 하고 실제로 ICC에서 인코텀즈 만들 때부터 고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영문상에 보면은 limited obligation 됐습니다. limited obligation. 그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제한적 의무라 돼 있어요. 해주고 안 해주고는 바이어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해줬다 했을 경우에 셀러가 바이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수출 통관을 바이어가 하는 것이 EXW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라고요. 근데 차후에 수출자는 수출 통관하고 관련되어서 수출 통관에 제공되었던 서류들의 일부가 과세라든지 이제 국내에서 사업자 소득신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이런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EXW를 사용하게 되면 바이어가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자에게 이런 서류가 나갔기 때문에 이 모든 진본 서류는 바이어가 가지고 저 나라에 가지고 갔어요. 수출자는 자기가 수출 통관 안 했기 때문에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여러분들이 EXW고 수출자인데 수출 통관 바이어였으면 세관에다가 몇 월 며칠 날 수출하고 관련되어지는 서류가 실적 때문에 필요한데 발급해 주세요. 때리치기도 발급 안 해줍니다. 왜? 실제로 신청한 기업은 외국 기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서류 받아서 원본으로 갔어요. 근데 제3자가 달라 한다. 국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거 아닙니다. 나쁜 용도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안 줘요. 그래서 셀러는 이 사실 잘 알고 있으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도 이 규칙을 쓰고 싶으면 쓰라고요. 그러면 나는 그래도 EXW 규칙한데 수출 통관 내가 해주기 싫은데 셀러인데 그럼 난 이거 쓰고 싶은데 그럼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약은 당사자 합의 원칙이랬죠. 해결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 규칙을 사용 안 하고 나머지 우리 인코텀즈 11개 있댔죠. 남아있는 10개 중에 1개를 쓰든가 그게 아니면 계약서에다가 단서 조항을 만들면 됩니다. 바이어가 수출 통관을 이행한 후 수출 통관과 관련되어지는 서류 사본을 셀러에게 제공하여야 된다라고 계약서에 쓰면 돼요. 그러면 이 계약하고 관련되어서는 EXW로 했고 바이어가 수출 통관 이행하고 수출과 관련된 서류 받았죠. 계약서상에 이 서류 사본 누구에게 주도록 계약에서 합의했어요. 계약서에서 셀러에게 주도록 합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계약서에 단서 조항 달면은 바이어는 사본을 셀러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없으면은 바이어 가지고 가요. 바이어가 실제로 너무나도 착한 사람이라서 당연히 제공해줘야 돼서 이 경우에 차후에 제공해주면 다행이에요. 근데 제공 안 해줬다 해가지고 바이어 보고 손해배상 청구는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한적 의무라는 표현을 썼어요. Limited Obligation을 표현 썼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수출자들이 곤욕을 당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인코텀즈와 관련되어지는 이 안내문을 얘기를 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화 시킨 겁니다. 제발 이 세 가지 사항이 이때까지 EXW 규칙 사용하면서 문제가 많이 되었었던 거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좀 잘 알고 여기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을 하고 EXW를 제발로 쓰라고, 제발 그때 쓰라고 이렇게 당사자 간의 EXW 규칙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세 가지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버큐 규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당연히 시험에서도 이 부분이 잘 다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EXW 규칙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 간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일단 EXW 규칙에 있어서는 바이어가 운송수단을 수배를 해서 셀러가 있는 지역까지 옵니다. 자, 이 경우에 셀러는 바이어를 위해서 물품을 적재할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수출 통관도 바이어가 이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셀러는 바이어에게 협조할 의무는 있습니다. 세 번째 거, 실제로 그 수출 통관과 관련되어지는 모든 서류들은 바이어가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셀러가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요구한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셀러에 대해서 제한적 의무를 가진다. 리미티드 아블리게이션을 가진다. 요 세 가지는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어넣어야 돼요. 자, 요 EXW 규칙은 우리가 그 유럽에서는 로코 온 스팟이라서 사용해요. 오히려 이제 EXW라는 표현보다는 로코 온 스팟, 로코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EXW 규칙하고 동일한 단가 협상 방식으로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는 규칙이 무엇이냐 하면 로코 찾으면 돼요. 로코. 현장 인도 규칙이라는 겁니다. 로코 온 스팟.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EXW를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 개 그릴게요. 자, 뭐 그린지 아시겠어요? 자, 요거는 EXW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그리는 건데, 이 그림을 혹시 다른 사람이 그려서 설명하고 있다면은 지적재산권 침해예요. 지적재산권 침해. 왜냐하면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한 경우는 제가 최초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는 거는 저희인데 허락 안 받고 쓰는 거예요. 지식재산권 침해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꼭 알려주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콩나물을 팔고 있어요. 시장에서 콩나물을 팔고 있습니다. 자, 요 지역은 할머니의 영업장소예요. 맞죠? 영업장소. 자, 여러분이 할머니가 콩나물을 팔고 있는 이 장소에 콩나물을 사기 위해서 가야 된다면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 할머니가 영업하고 있는 장소까지 직접 가야 돼요. 바이어가 셀러가 있는 영업 장소까지 직접 가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할머니 보고 콩나물 1,000원치 주세요 라고 하면 할머니가 아가씨 그 가방 좀 보세요 하면서 이 가방을 이 샤넬백에다가 여러분 꾹꾹 눌러서 집어넣어줘요.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검은색 비닐봉지에 콩나물 넣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주죠. 검은색 비닐봉지 포장이에요. 포장을 한 상태로 여러분에게 넘겨주고 여러분은 이 콩나물을 들고 자전거를 타고 가든 자가용을 타고 가든 걸어가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집까지 가야 됩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콩나물을 현장에 놔놓고 팔죠. 현장에 놔놓고 팔고 있습니다. 현장에 놔놓고 팔고 있어요. 분명히 놓고 팔고 있댔어요.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EXW하고 유사하게 사용되어지는 유럽에서 사용하는 단가 표시 방법이 뭐냐 했는데 로코 못 찾으면 저는 이제 더 이상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방금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콩나물을 놓고 판다. 그래서 로코 규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EXW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각각의 규칙들이 그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 규칙들이에요. 굉장히 쉬운 내용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급수가 높은 시험을 치게 되면 이 부분을 영문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의 규칙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의 급수에 맞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단가가 형성이 되는지 여기에 관련된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짚어줬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 EXW 규칙이 많이 사용되어집니까? 국제거래에서?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 안 한다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 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인구가 얼마예요? 우리나라 인구 얼마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인구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적게 쓰고는 전 세계의 관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도 굉장히 좁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또는 중국을 필두로 한 그 아시아 지역에서 또는 북미나 남미 지역에서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단지 우리나라 안에서 조그마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사용 안 할 수도 있지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이 사용을 안 해요. 하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규칙이 EXW 규칙이에요. 주로 EXW 규칙은 수출자가 국제시장에 있어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뭐 세계적인 특산물을 생산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요. 그래서 시장에 있어서의 우세권이 수출자에게 월등하게 높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수출자는 답답한 게 없기 때문에 EXW 규칙을 많이 사용하겠죠. 특히 세계적인 특산물을 생산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냐면 수출자가 아예 무역을 모르는 경우예요. 그러면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죠. 수출자는 무역의 무자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그냥 물건 놔두면 가져가세요. 이거 정도밖에 못 해줘요. 그러면 바이어가 물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직접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예 수출자가 무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에는 EXW 규칙을 써야 됩니다. 아니면 오히려 수출자가 시장에 있어서 완전 갑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답답할 게 없어요. 서로 사가겠다고 난리굿이에요. 그럼 굳이 수출자가 복잡한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할 필요 없겠죠? 단지 가지고 갈 수 있게 포장만 해줄게. 현금 들고 와서 사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EXW 규칙은 인코텀즈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되어지고 있고, 우리의 경우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안 하고는 중요해요. 우리는 국제거래까지 포함을 시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규칙 중에 한 개가 역시 EXW 규칙, 현장 인도 규칙입니다. 특히 EXW 규칙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세 가지 있대서요. 그 세 가지 사항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첫 번째, 셀러는 바이어를 위해서 물품을 적재할 의무가 없댔어요. 그리고 셀러는 바이어를 위해서 수출 통관을 이행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협조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도와는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셀러에게 수출 통과가 관련되어지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 의무를 가진다. Limited Obligation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규칙의 풀네임은 X워크입니다. 자, X워크. 이것도 한 개 상식적으로 알게 되면 X워크의 EX는 영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X워크 할 때 쓰는 EX 있죠? 요 EX는 영어가 아닙니다. 요거는 라틴어입니다. 영어 아니에요. 라틴어로 영어로 치면 전치사인데 영어의 전치사 프롬이에요. 공장에서부터 바이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셀러는 공장 출발 지점에서 포장한 상태에서 모든 의무가 끝이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X워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장 인도 규칙 또는 현장 인도 규칙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EXW 규칙을 마무리하시면 되고,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모든 형태의 운송수단에 쓴다. 즉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규칙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여러분이 현혹되면 안 돼요. 해상 운송에는 사용 못한다 또는 항공 운송에만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 다 틀렸어요. 운송수단은 상관없습니다. 복합 운송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운송수단에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운송수단의 어떤 특정 운송수단 여부에 따라서 사용되고 안 되고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EXW 규칙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항 세 가지가 있겠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EXW 규칙, 현장 인도 규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